데이트 통장이었다가 결혼 후에 가족 생활비 통장이었다가 소득공제를 이제 한쪽에 몰아줘야 낮아지는 세율이 커지면은 맞아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스크린샷을 하거든요. 근로소득이 끊기거나 은퇴를 했을 때 비상금을 모으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돈을 모아서 비자금 얼마까지 허용할 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나 매덕 더 있어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딱 목표를 정해놓고 같이 이렇게 달성해 나가는 게 되게 승부욕도 생기고 동기도 생기고. 네. 안녕하세요. 투자연금TV 장수의 이동근, 네, 올리브 오미. 레코 이규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 중에서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거 알고 계셨나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날.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우리 부부의 연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MZ 맞벌이 부부의 연금 관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 있는 유부들 한번 모셔봤는데요. 이제 각자 한 분씩 뭐 결혼 몇 년 차신지, 뭐 자녀는 얼마나 되시는지 이런 거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올리브님부터 어떻게 네, 되실까요? 저는 결혼 12년 차, 그리고 워킹맘 11년 차, 그리고 11살, 그리고 네. 9살 남매 키우고 있는 올리브 오미입니다. 그럼 레코님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결혼 7년 차, 네. 그리고 6살 남아를 키우고 있는 레코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 4년 차 됐고요. 이제 곧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제 예비 아빠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연금 얘기를 할 텐데, 부부간에 네. 이제 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산 관리를 이제 따로 나눠서 하시는지 아니면 합쳐서 하는 편인지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레코님 어떠실까요? 저희는 각자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네. 각자 이제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돈을 각출해갖고 네. 모임 통장에서 생활비 지출 나가는 구조고, 네. 그게 이제 결혼 전부터도 존재했던 통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하실 때도? 연애 때 통장에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때는 역할이 좀 약했어요. 그래갖고 데이트 때 누가 내킨 사람이 좀 내는 구조여서 이제 그 역할이 약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역할이 강화되고 생활비로 이제 모이는 통장이 되고, 이제 지금은 애가 생기면은 이제 그 통장이 주 통장이 돼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의미 있네요. 데이트 통장이었다가 결혼 후에 가족 생활비 통장이었다가 이제 자녀를 위한, 이제 자녀 양육을 위한 통장으로 같은 계좌번호인 거죠. 예, 쭉. 그래서 자녀에 대한 지출이나 뭐 자동이체 부분은 다 모임 통장에서 다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부가 각자 네, 이제 네. 운용하거나 사용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이상적인 거는 부부가 이제 월급 받자마자 딱 모아 해서 가운데서 모으고, 네. 이제 필요하게 어디서 자동이체로 다 이제 빠져나가게 해놓고, 네네. 뭐 월급도 뭐 50만 원, 30만 원 딱 빼주고 남는 금액을 이제 운용을 하면 우리 집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는지가 한 번에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이상적인 그림을 꿈꿨는데, 이게 저희가 맞벌이 부부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통장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게.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일단은 뭐 엄밀히 보면 제가 관리하고 있긴 한데, 월급을 받으면 각자 쓸모,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뭐 남편은 아이들 교육비가 남편 지출로 빠지고, 뭐 저는 뭐 저희 집 보험료, 이런 뭐 부모님들 용돈 이런 식으로 다 각자 지출이 빠지고, 남은 금액은 각자 투자 계좌로 보내거든요. 투자 계좌로 보내가지고 각자 운용은 하는데, 저희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연금 계좌에 먼저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채워 넣고, 그 다음에도 남으면 다음 달이든 그럼 ISA 계좌에 넣고, ISA 계좌 한도도 다 차면 연금 계좌가 세액공제 한도 말고 납입 한도가 있잖아요. 네. 납입 한도까지 일단 저희는 채우거든요. 1,800만 원. 네, 네. 일단은 왜냐면 세금을 나중에 조금 낼 수 있는 혜택은 유효하니까요. 네네. 세액공제는 아니더라도. 네. 혹시나 그래도 남는 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도 남으면 이제 저희는 일반 계좌에 넣고서 각자 운용은 하는데, 이 순서로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사실 좀 다른 게, 저는 합치는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가족 공통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운용하는 거를 먼저로 해서, 그 다음에 남은 짜투리 금액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약간 그런 루트여서 약간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 계획이 있으면은 아이를 위해서 뭐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는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편하니까 약간 합쳐서 해야 된다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약간 질문을 이어가가지고 네. 서로 월급이 얼마인지, 뭐 연금은 얼마나 납입하는지, 뭐 보험은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이제 또 납입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하시나요? 이게 좀 어떤가요? 예민한 문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철저하게 하나하나씩 막 까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어느 정도 뭐 벌고 있다, 뭐 얼마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게 간단하게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올리브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 지금 10년 차 넘다 보니까 그 맞벌이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게 연말정산 할 때 정말 전략을 정말 전우처럼 짜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상대의 과세 표준, 그러니까 그 세금이 붙는 소득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연말정산 세액 계산도 한번 해보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상대의 총 급여나 낸 세금이 얼마인지 정도는 서로 오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쪽에서 과세 표준이 높으면 만약에 세율이 한쪽이 더 높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과세가 되는 소득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세율을 좀 낮추는 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연말정산 받으실 때 내 세율 구간이 뭐 30%대인지 25%대인지 요거에 따라서 세금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막 계산을 하려다 보면 총 급여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 총 급여 안에는 보너스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너스도 결국 다 알게 되더라고요. 소득공제를 이제 한쪽에 몰아줘야 낮아지는 세율이 커지면은 맞아요. 약간 꿀팁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이거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도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부양가족 어디다 몰아줄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은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각자가 이제 연금 계좌를 얼마나 모았는지 그리고 소비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대략적인 건 아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물어봐 주면은 이렇게 성실하게 답하죠. 그리고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일괄로 관리를 하는데 네. 보험이 진짜 복잡해요. 막 보장 범위도 많고 누가 얼마큼 뭐 다쳤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관리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네. 저는 제가 가족들 약관 다 뽑아서 한꺼번에 가족들 보험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새 유부들이 뭔가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요, 저 저희 진짜. 투자연금 TV에서 게시글에 부부의 자산관리 어디까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거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완벽하게 100% 전체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51%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고. 보다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정 부분 한 뭐 50%에서 70% 요 정도 사이에서 공유를 해야 된다. 약간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저희랑 비슷한 느낌이 36%,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리고 전혀 공유를 하지 않는다가 7%.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경우, 뭐 갑자기 크게 수익이 났다거나 아니면 크게 손실을 봤을 때, 요럴 때만 이제 잠깐 공유를 한다가 한 6% 정도. 근데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살다 보면 걸려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막 예상치 않았던 내 빚이 걸리거나 그렇죠.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옛날 세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 세대는 거의 이제 한쪽에 몰아줘서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다 거의 대부분 그쵸, 관리를 예전에는 하셨다는 그렇게 많이 예전인데 지금은 각자 관리하는 구조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산 현황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할 거 아니에요. 음.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현황을 공유를 할 때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방법이 옳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 올리브님. 저는 예전에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네. 엄마가 그때 뭐 몇 프로짜리 적금을 진짜 열심히 붓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거보다 높은 뭐 대출 이자를 열심히 갚고 계셨대요. 네. 줄줄 새네요, 돈이. 네, 이런 경우 얘기 그때 엄마가 웃으면서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딱 결혼하면서 남편이랑 계좌를 좀 한 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금 계좌도 있고 ISA 계좌도 있고 뭐 기타 일반 계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만들면 진짜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특정 회사를 딱 정해서 네. 그 회사 계좌로 다 일괄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잔고를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총 얼마인지 볼 수 있어서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스크린샷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보내고 오. 남편한테도 주기적으로 해서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네. 우리 자산 이 정도 있구나라고 일단 파악은 하고 저 유동성 급하게 필요할 때 있잖아요. 뭐 그 현금 필요할 때 있으면 어느 정도 뺐을 수 있는지를 약간 주기적으로 네. 요 계좌에서는 인출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스크린샷으로 부부가 합쳐서 파악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스샷 하나로 약간 우정보고서처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맞아요. 되게 괜찮다. 스샷. 아이디어가. 근데 네. 유동성이 필요할 때는 그럼 주로 어떤 게
유동성. 저희는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것도 아까 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일단 납입 한도 채워서 다 넣어놓거든요. 음. 근데 넣어놓은 데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일단 빼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금액을 빼서 쓰거나 아니면 ISA 같은 경우에는 3년 지나면은 찾아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도 일단은 3년 정도는 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은 약간 유동성으로 좀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레코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도식화해서 네. 철저하게 자금 흐름을 아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저 돈 관리하는 것도 좀 시간이 들긴 하고, 근데 가계 전체적으로 자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시간상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되면은 도식화해서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책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재테크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자산 관리 성공 노하우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할 수 있을 수준으로 관리를 하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네. MBTI P인데 맞아, 완전 P인데. 가계부를 막 일일이 엑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작심삼일이라고 몇 번 하다가 지쳐서 안 해요. 아예 놔버리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되니까 본인이 이제 하던 습관이 있으면 그 정도로만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주제가 맞벌이 부부니까 서로 이제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또 주말에도 또 쉬어야 되고, 특히나 두 분은 또 자녀가 있으시면 또 자녀들이랑도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일이 또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도 그냥 최대한 따로 문서 작업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머릿속으로만 딱딱 떠오를 수 있게 좀 최대한 간소화해서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올리브님이 말씀하신 거는 딱 스샷만 하면은 서로 공유가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 질문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아니면 터치를 하지 않는 개인 운용 자금이 있는지 약간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비상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자금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레코님은 어떠실까요?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임 계좌 외에는 네. 자기가 각자 관리하다 보니까 비상금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확연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어차피 개인이 다 각자 어차피 하는 개인이 거니까 그게 또 관리하는데 비상금이 그게 될 수도 뭐 있고. 제 돈이고 이거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비상금을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근로소득이 끊기거나 은퇴를 했을 때 그 비상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비상금을 모으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돈을 모아서 나중에 내 소득이 끊겼을 때 내 모임 통장에 계좌를 못 집어넣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연금 계좌로 모임 통장에 돈을 생활비 이체를 넣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몇 번 해보니까 걸리고 또 10년 넘어가면 약간 비자금의 개념이나 약간 모르게 운용하거나 이런 게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다 걸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런 건 없고요. 네. 따로 운용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애들 키우면서 막 감추거나 이러기가 힘들어서. 올리브님도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는 연금 계좌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운동계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는 이 존재 자체는 알고 있지만 굳이 터치 안 하는 개인 운용 자금이 따로 있거든요. 연금 계좌는 별도로.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모았던 거를 이제 결혼 비용으로 쓰고도 남은 게 이제 각자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급하게 필요할 때 쓰거나 이럴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있는데, 이제 공동 운용 자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우선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단위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 운용 자금은 막 금액이 크진 않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뭐 투자하는데 공부하는데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투자 전략 같은 것도 짜볼 수 있고. 그럼 배우자의 비자금 얼마까지 허용할 수 있다? 레코님은 어떠세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래요? 네.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한 얼마 정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나 매덕 더 있어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네. 예, 되게 애초에 반가워하고. 이제 레코님은 따로 관리를 하시니까 예. 그게 개인이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또 전체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잘 됐다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모임 통장 더 넣어 그러면 얘기할 수도 있고. 안 넣으면 어떡해. 내 돈이. 명분이 있는 거죠. 난 적게 내겠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모아서 뭐 여행을 가던 뭐 아이를 위해서 쓰던 아니면 저희 부부를 위해서 쓰던 이렇게 쓰는 게 나은데, 개인적으로 쓸 거를 이제 많이 모아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조금 그죠. 낭비라고도 생각이 되고 약간 배신감도 느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면 달마다 얼마나 쓰시는지 지출 내역 같은 거를 서로 공유를 하시나요? 아니, 만약에 또 많이 쓰는 경우에는 제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올리브님 어떠세요? 저희는 뭐 딱 들어와서 나가는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급에서 각자 정해져 있어서 좀 뻔한 편이고 네. 저희 남편이 그렇게 집에 들어올 때 뭘 사가지고 들어와요. 막 양손에 막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데 저는 그 돈이 너무 좀 흘리는 돈 같아가지고 그냥 좀 와라 맨날 이런 잔소리는 좀 하는 편이고 네. 저희는 이제 모임 통장에 뭐 썼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나와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거는 잘 몰라요. 집 앞에 이제 쿠팡 오면은 또 뭐 샀구나 뭐 샀구나라는 거는 짐작을 하는데 정확히 얼마 쓰는지는 몰라요. 와, 진짜 철저하게 따로 관리를 근데 하시네요. 막 쿠팡이 오는 게 아니라 막 백화점 택배가 오고 막 이래도 터치 않으세요? 그냥 그 놀리긴 하죠. 뭐 더 썼다니 뭐 놀리긴 하는데 그거 뭐 크게 뭐라 하진 않아요. 좋은 남편이네. 저는 약간 두 분의 중간 정도 스타일인 것 같은데 각자 생활비 통장 쓸 거 모아놓고 네. 이제 저축할 거 모아놓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이제 나누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저는 개인 운용 자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각자 용돈 뭐 예를 들어서 40만 원 받고 뭐 했을 때 40만 원보다 더 쓴다. 그거는 뭐 오케이. 더 쓰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뭐 감당이 하니까 뭐 더 썼겠죠. 개인 운용 자금에서 쓰든 아니면 신용카드 같은 거 쓰면은 다음 달에 뭐 갚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너무 크게만 안 쓰면은 저는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약간 절충하는 느낌? 너무 내놓지도 않고 네. 또 너무 관리하지도 않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관리 영역에서 한 가지 질문 또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자금을 운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운용 자금에 대해서 목표가 있어야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사는 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요새 뭐 파이어라고 해서 좀 빠른 은퇴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올리브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네. 신혼 때 대출 당연히 받잖아요. 저희 이제 집을 얻고 이럴 때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때 몇 억 남았다, 몇 억 몇천 남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둘이 막 모으면서 갚았던 그 기억이 되게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좋게 남아있는데 딱 목표를 정해놓고 같이 이렇게 달성해 나가는 게 되게 승부욕도 생기고 동기도 생기고 네. 의지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꼭 필요한 것 같고 지금은 어쨌거나 갚아야 될 대출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희는 연금, 노후소득,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얼마 모으고 싶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증여할 금액은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대충은 목표 금액을 설정해서 좀 채워가고 있긴 합니다. 레코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아이가 커 나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평수가 조금 넓은 평수로 가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두 개의 목표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생활비 내는 거 외에 이제 각자 열심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레코님은 따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자금을. 그러면 이거를 서로 정보를 언제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돈이 얼마 정도 모였다 이런 그러게요. 거를. 네. 그게 수시로 물어보면 성실히 답하죠.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어요. 마음에 드는 음. 가격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제 얼마 모았어? 라고 이때는 보따리를 딱 펼쳐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겨도 이제 보따리를 펼쳐 보니까 네. 뭐 아직 갈 길이 멀어서. 갈 길이 멀어서 네. 아직 보따리 다시 접었어요. 아, 그런 식으로 네. 하시는 거구나. 네. 보따리를 내가 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느라 조그맣게밖에 못 만들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기 비율을 다르게 보죠. 레코님은 공동의 목표에 약간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느슨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자신의 등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치. 열심히 모으고 치열하게 할 것 같은데요? 약간 그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진 거구나.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 분이랑 다른 게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는 뭔가 집을 당장 평수를 늘려야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제가 평가하기로는 나름 좀 큰 돈을 굴리고 있는데 이거에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뭐 나중에 2, 30년 뒤에 우리가 은퇴를 했을 때 쓰거나 아니면 뭐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쓰거나 그래서 요거는 좀 목표가 없다 보니까 약간 역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저 참고로 그냥 한참 열심히 자금을 축적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천만 원 단위, 뭐 억 단위 이렇게 약간 목표를 세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3,500을 모았으면 내가 4,000까지 모아보자. 약간 오. 이렇게. 그다음에 또 만약에 막 9,500이다. 이러면 내가 1억까지 모아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삼는 거는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목표 설정하면 뭔가 음. 성취감도 이제 빨리 맞아요. 얻을 수 있고 왜냐면 너무 쓰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돈을 모을 때는.